안녕하세요, 정용환님. 오늘은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기라고 하고요. 오늘은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하고 전문가가 그것들을 굴리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는 첨단 전략사업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무려 5년 동안 총 150조 원이라는 매머드급 규모로 조성되는데요. 그중 정부와 기업이 144조 원을 책임지고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모펀드 형태로 6천억 원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에 내 자산을 함께 편승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투자 대상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투자한 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먹거리인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사업과 관련된 유망 기업 인프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데요. 이 산업들은 국가가 사활을 걸고 키우는 산업인 만큼 성장성이 매우 크다고 이제 볼 수 있죠. 펀드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직접 주식을 고르기 힘들다면은 이제 맡겨서 투자하는 것들인데 국민성장펀드는 말 그대로 펀드이다 보니 내가 직접 주식을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투자받은 돈은 누가 운용을 하게 되냐라고 하면은 전문 운용사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운용사들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표 전문 기관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 직접 운용 담당하게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대형 운용사들이 알아서 여러 유망 기업에 분산 투자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국민성장펀드가 왜 역대급 기회라고 불릴까요?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강력한 세 가지 핵심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혜택을 간단히 보면 절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부 금액에 대해서 손실을 부담해 주는 것인데요. 첫 번째 혜택은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소득공제인데요. 이 상품을 3년 이상 유지하면 최대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소득공제율은 3천만 원 이하일 때는 40%,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일 때는 20%, 5천에서 7천만 원일 때는 소득공제율이 10%입니다. 그리고 7천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혜택은 배당소득 9.9% 분리과세입니다. 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한해서 지방세 포함해서 9.9%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일반 세율과 비교하면 세금 부담을 많이 낮춰준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혜택은 손실 발생 시 정부가 최대 20%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펀드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망설여지는 것은 원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이 국민성장펀드는 만에 하나 20% 안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손실을 방어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혜택을 정리하자면은 세금을 깎아주는 절세, 소득공제, 그리고 세금을 낮춰주는 9.9% 분리과세, 그리고 손실을 덜어주는 안정장치까지 있는데, 이렇게 혜택이 있으니 투자를 망설일 이유는 없겠죠. 그렇게 혜택이 물론 좋긴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100% 완벽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성장펀드를 가입하기 전에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 상품은 100% 원금 보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서 정부가 20% 손실이 나면은 부담해 준다는 거지, 이것은 충격을 완화해 주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 이상의 손해가 난다면 내가 그 손해를 이제 전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낮은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간에 내 돈을 마음대로 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간 자금이 묶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장 1, 2년 내에 써야 될 돈이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1, 2년 또는 3년 정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써야 될 돈이라고 하면은 투자하지 않는 편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입하기 전에는 이게 어떤 기업에 투자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넣지만 정확히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운용사의 역량을 좀 믿어야 된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연 1%의 운용 보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3년 이내 양도한다면은 세금 혜택에 대해서 전액 추징을 받죠. 아까 소득공제 해주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혜택이 있는데 요것들을 중간에 해지한다고 하면은 또는 양도를 한다고 하면은 추징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위험도 이제 같이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국민성장펀드가 이렇게 혜택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하셔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 대표적인 질문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어디에서 가입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주요 은행 10개 그리고 주요 증권사 15개에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아시는 회사들에서 전부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1인당 연간 가입 한도는 1억 원이고요. 이제 1인당 최소 가입 한도는 10만 원 또는 100만 원인데 이제 이거를 취급하는 금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금융사별로 이제 체크를 하셔야 할 사항인 것 같고 이제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 자산 관리 종합계좌 ISA라는 계좌에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상품 출시 전 미리 발급을 받아둔다면은 이제 가입하실 때 좀 더 빠르게 가입을 하실 수 있고, 요새 이제 정식 투자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 상품에 같은 경우에는 정식 투자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가입 시 투자금을 일시금으로 납입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시금이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위험 등급이 매겨지는데 1등급으로 이제 책정이 됐어요. 펀드에서 1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기 전에 투자자 성향 분석 을 해보시고 그 결과가 적합한 투자 성향으로 나와야 좀 투자하시는데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좋은 상품이고 세금 혜택 많고 안정적이니까 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런 것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크 같은 것들을 같이 감안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투자 국민성장펀드의 접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페르소나라고 하는 어떤 특정 상황별 청년들의 자산 형성 시나리오를 보자면은 페르소나 A를 보시면 안정추구형이면서 이제 사회초년생이라면은 고민할 것 없이 청년 미래적금 올인 전략을 조금 추천을 드려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여금을 최대 12%를 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원금을 챙기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3년 뒤에 이제 시드머니를 맞는데 좋다면은 두 번째 유형으로는 절세 절실형 고연봉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청년 미래적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없기도 하고 아니면 혜택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국민성장펀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세금을 이제 절약하는 방법으로 이제 자산 형성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세 번째 유형에는 투자 여러 가지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소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핵심으로는 청년 미래적금으로 저축을 하면서 일부는 국민성장펀드에 투자를 해가지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가면서 자산 형성을 하는 과정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소나 C 같은 경우에는 시드머니를 만들면서 수익성과 절세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걸로 이제 자산 형성을 만들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네, 전무님 오늘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